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한번 개념 설명을 다시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비가 뭐죠? 우리 비가 뭐예요? 비가?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양. 뭐요? 비요? 비. 비는 그 나눗셈을 그래요.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나눗셈을 이렇게 나타내는 근데 것이. 그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양도 맞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표현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비라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집에 이제 피자가 왔어요. 즐겁게. 근데 보통 이제 몇 조각으로 오죠? 우리 유빈아? 8조각으로 오죠. 아, 그래요? 보통 8조각으로 오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내가 3조각을 먹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B로 나타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3을 8분의 3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8분의 3만큼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제 한 판이 왔는데 3조각 먹었으면 내가 8분의 3을 먹었어. 그 중에서 라고 할 때 이렇게 전체 조각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준량이 여기서 이제 전체 조각이 되는 건데 전체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전체를 뭐로 보는 거냐면 1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1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B를 쓴다는 거는 전체 기준량이 다 다르잖아. 왜냐면 우리 반하고 또 상대편 반을 봤는데 우리 반은 뭐 15명인데 다른 반들은 뭐 30명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반에 10명 중에 3명이 안경을 쓰고 있어. 근데 2반에는 20명 중에 6명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비교해야 될 때가 있잖아. 비율로 봤을 때. 그때는 1반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을 쓰니까 10분의 3만큼이 쓰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반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쓰고 있다 그러면 같은 3명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비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1반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1로 놓고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B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 B가 4분의 1이래. 아, 그럼 전체 4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정도를 하고 있겠구나. 혹시 그게 만약에 100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만약에 100명이 전체였다면 몇 명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4분의 1이면? 25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만 딱 나와도, 아,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쓰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1로 놓고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B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뭐 1반에서 몇 명이 B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냐, 2반이 B로 얼마나 쓰고 있냐.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기준량이 다르더라도. 왜냐면 전체를 다 뭘로 보기 때문에 지금? 1로 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B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량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기준량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1로 보겠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8명 중, 내가 8조각 중에 8조각 다 먹었어. 그럼 그게 1인 거야. 내가 다 먹은 거야. 1이 되니까. 8분의 8이 되니까. 그러면 백분율은 뭐냐? 전체를 1로 보는 대신에 우리가 전체를 뭘로 보자? 100으로 보자. 라는 게 이제 백분율이에요. 야, 왜 이렇게 늦어? 일찍 와. 그래서 여기 B에다가 1로 본 전체에다가 뭐만 곱하면? 100만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백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율은 내가 만약에 20분의 3이라는 거는 백분율로 고치면 뭐가 되냐면 1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타낸 거야, 내가. 나 15% 정도야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을 얘기하는 거냐면 100분의 15를 얘기하는 거야. 백분율은 전체를 뭘로 봤기 때문에? 100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B는 전체를 1로 본 것이고 백분율은 전체를 뭘로 본 것이다? 100으로 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준량을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 백분율은 언제 많이 쓰냐면 뭐 할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편의점에 가든지 막 옷을 사러 가면 몇 프로 할인합니다 라고 막 나오잖아. 그죠?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20%를 할인했어. 그럼 얼마를 할인하는 거죠? 우리 유빈아?
20%를 할인했어. 20% 할인. 그럼 얼마 할인하는 거죠? 200원. 200원을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0% 할인한 가격을 구하려 그러면 일단 할인한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야. 1000원에서 빼기 1000 곱하기 100분의 20으로 해주는 거야. 왜냐면 기준량에서 100으로 봤으니까 1000원 중에서 20%만큼을 할인한 거잖아.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200원이니까 총 1000원에서 200원 빼니까 총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8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1000원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0원으로 묶게 되면 이게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1000원 묶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고 요 뒤에 여기가 묶이겠죠? 마이너스 100분의 20이 됩니다. 내가 20%를 할인했다 그러면 원래 그 가격에다가 1-100분의 20을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 100분의 20만큼이 싸진 거지. 그러니까 원래 100분의 20만큼 싸졌으니까 이제 원래 가격이 얼마만큼이 남은 거죠? 생각해보면 100분의 80만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뭐 20% 할인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할인보다는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25% 인상, 오마이갓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랑 똑같이 하는데 1000원에다가 1 더하기로 가는 거죠. 100분의 25를 해주면 돼요. 문이 열렸네요. 문을 살짝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1은 자기 자신이에요. 1은 자기 자신인 거고 요 뒤에 곱해지는 게 인상된 양 아니면 요 뒤에 빼지는 게 할인된 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B와 비율이 그러니까 B는 전체를 1로 보는 거면 100분율은 전체를 뭐로 보는 거다? 100으로 본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기 편안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5대1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사실 5대1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표현 방법이 되게 많잖아. 또 뭐가 있죠, 이거? 5대1을 B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5와 1의 B. 네. 또 뭐 있죠? 1에 대한 5의 B. 1에 대한 5의 B. 이것만 거꾸로 쓰죠. 5와 1에 대한 B. 5의 1에 대한 B 아니에요? 5의 1에 대한 B. 5의 1에 대한 B. 5의 1에 대한 B. 근데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순서대로 부르잖아. 뭐 5대, 그치? 그러니까 누구만 좀 조심하면 돼요, 외울 때? 얘만 거꾸로 되는 놈만 조심하면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얘만 거의 써요. 5대. 솔직하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 쓸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6에서는 자주 배우지만 거의 나중엔 얘만 쓸 것이다. 그리고 얘만 좀 조심해라. 거꾸로 얘기하는 것만.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농도 같은 문제가 나왔어. 농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소금물. 소금물 농도.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소금물은 우리가 한번 느낌을 한번 봅시다. 근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 한번 느낌으로 볼게. 소금물에서 농도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금물에는 소금을 제외한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전체분에 봐봐. 소금물에서는 이런 거야.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물이 전체야. 이 중에서 소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바로 소금에 대한 농도예요. 근데 이게 백분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체가 있어. 소금하고 다 섞여져 있는 전체 소금물이 있고 그 중에서 소금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농도가 되는 건데 이 농도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니까 이건 이제 전체로 나타낸 거죠. 소금을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이 250g이 있는데 전체에 합쳐서 소금이 50g이 있어. 그러면 전체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거를 농도니까 100만 곱해서 백분율로 바꾸면 그게 농도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소금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B죠, B. 근데 그 B를 백분율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B와 비율에 대해서, 백분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게 공식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딱 들으면.
아, 20%? 아, 그럼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공식으로 그냥 뭐 다 외우는 친구도 있죠. 뭐 소금물 농도는 뭐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왜 그런지 몰라. 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면은 좀 더 수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자, 1번 7의 9에 대한 비. 이거 뭐라고 쓰면 되죠? 7대 9 쓰면 되겠죠. 1번에 7의 9에 대한 비는 7대 9를 쓰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지금 84페이지 하고 있어요. 21에 대한 8의 비는 8대 21을 쓰면 되겠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를. 10과 3의 비는 10대 3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고, 우준의 반은 2번도 한번 볼까요?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11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의 비를 구하시오 하면 13대 24가 되겠죠. 전체가 24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더한 게. 그래서 24명 중에서 24분의 13을 그 여자 학생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비를 이제 구한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비를 이렇게 구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비교하기.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나머지는 다 숙제예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앞에 개념들은 쭉 풀어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지금 떠들지 말고 태겸 집중하란 말이야. 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활용에 겁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활용을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뭐를 되게 많이 구했냐면 단위 시간당 뭘 했냐를 되게 많이 구했어요. 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했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갔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구했잖아. 왜 그걸 구했죠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간 거를 구하면 우리가 이런 거야. 내가 5시간 동안에 10km를 갔어. 그러면 딱 느낌이 안 오는데 1시간당 2km씩 간다고 본다고 치면 내가 1시간에 2km씩 가는 거 알아. 그러면 딱 내가 물어보는 거지. 또 3시간 동안 얼마만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게만 되죠?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되는 거죠? 3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갔다는 걸 아는 거는 되게 유용하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간 거, 뭐 이런 걸 엄청나게 구해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비율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속력이 되는 거예요. 걸린 시간당 얼마만큼 갔느냐, 걸린 시간에 간 거리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속력인 거야.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비율인 거야. 근데 이제 뭐 시간 단위가 여러 개가 있잖아. 초도 있고 분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통 시간 단위 시간을 뭐로 쓰죠? 뭐를 쓰죠? 단위 시간을? C를 쓰잖아. 1시간당 얼마만큼 가는가. 여러분들 보면 뭐 96km per hour 하다 보면 1시간당 뭐 96km를 간 거다. 그게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 아버지 자동차 차를 타고 뭐 요즘 어머니 운전할 수도 있죠? 뭐 알아서 차를 타세요. 이제 보면은 그거에 나오는 계기판은 다 시간당 얼마만큼 가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속 60km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에 60 정도 가는 속도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도 사실 어디서 나온 거야? 속력도? 속력이 뭐냐면 간 거리를 뭐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걸린 시간,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속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간당, 뭐 1시간당, 1분당, 1초당 얼마만큼 가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력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약간 비례식의 일종이 되는 거죠. 비율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을 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시속 60km다 라고 한다면 이게 속력인데 1시간당 얼마를 간다는 거야? 60km를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봤더니 480km였어요. 부산까지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내비게이션에 딱 쳤더니 470km가 나왔어. 근데 내가 시속 60km로 갈 거야. 그럼 몇 시간이 걸릴까요?
8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1시간에 60km씩 가는 거니까 480 가려면은 얘로 나눠주면 걸린 시간이 나온다는 걸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인구 비율을 구할 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면적을 구해봤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요. 3천만 주. 뭐 엄청나게 크겠죠. 뭐 엄청 크겠지만 5km/h라고 할게요. 5km/h인데 여기에 4,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1km 그 넓이당 몇 명 있는지를 비율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단위 시간당 뭐를 구하든지 아니면 단위 면적당 뭐를 구하든지 이렇게 대부분 다 어떤 거를 우리가 대부분 많이 구하죠? 대부분 기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기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소금으로 놨을 때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이 250인데 내가 소금이 30이 들어있다. 그럼 이것도 전체 비율에서 얼마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냐면 25분의 3만큼의 비율로 소금이 들어있다. 이걸 백분율로 바꾸면 이게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봅시다. 1번.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30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속력을 구하라는 거죠. 1시간에 얼마만큼 가겠냐? 그럼 뭐가 되겠냐? 2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2시간을 30km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5km. 그러니까 시속 15km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비율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비례식들이 되게 많이 쓰여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 보면 물이 372g이 있는데 여기 설탕을 28g을 섞었어요. 그러면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프로입니까? 농도를 물어보고 있죠. 네.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400이 되겠죠? 왜냐면 4번에서 설탕물이니까 물과 설탕을 더한 거, 이게 설탕물이죠? 이게 전체예요. 거기분에 설탕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70%. 거기다 이제 100만 뭐 70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돼서 물과 설탕을 섞으니까 372 더하기 28분의 그중에 28 정도를 설탕이 차지하고 100을 곱하게 되면 이게 400이니까 약분돼서 4가 되면서 약분되면서 7%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비와 비율은 1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100을 전체로 보는 백분율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도 뭐에 대한 비율이냐면 내가 저금한 돈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만큼에 따라서 그 연 이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선생님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1,000만 원이 있으면 당장 일단 스마트폰을 일단 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나 좋은데 사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즐겁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넣었더니 5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이율이 몇일까라고 한다면 연이율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만 곱하면 되는 거야? 100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연이율이 나오는 거죠. 대충 얼마가 나오죠? 100이면 10이 되겠고 10분의 5니까 0.5%가 나옵니다. 너무 적죠? 뭐 적으면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0.5%.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례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백분율을 볼게요. 개념하고 있잖아. 뭐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안돼가 나오는 거예요. 비율은 개념도 개념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쉬워가지고 듣지도 않잖아. 여기 지금 태겸이하고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백분율을 쓰는 것 중에서는 백분의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백분율을 사용하는데 가끔 보면은 타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백분율을 쓰기보다는 조금 가끔 뭐 할푼율이 나올 때가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할푼리로 하지 않겠습니다. 할푼이요? 이게 뭐 3할, 알아요. 오픈, 면리. 7리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쓸 때가 있거든. 우리가 이제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3할, 오픈, 7리인데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전체를 1000으로 본 거예요. 전체를 1000으로 봤을 때 3할은 100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푼은 10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리는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할, 오픈, 7리면 1000번을 만약에 타석에 들어섰으면 357번을 안타나 주루를 나간다는 얘기예요. 3할, 오픈, 2. 그러니까 이 할푼리는 뭐를 전체로 본 거다? 선을 전체로 본 거예요. 뭐 요즘 잘 사용하진 않죠, 사실. 그래서 할푼리 많이 안 쓰잖아요. 야구 빼고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을 건데. 근데 이제 야구에서 가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할푼리가 나오면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뭐 3할 타자래. 그게 뭔 소리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번 중에 3번 친다. 3할이면. 뭐 이런 얘기예요. 푼은 그 다음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0을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비와 비율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뭐 1000원에 판매했던 물건을 200원 할인한다. 그때 할인율은 얼마냐라고 하면 20%가 되겠죠? 아까 다 구했었던 건데 한번 뭐 해볼게요. 자, 비율을 기하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내보자. 일단 소수로는 0.45야. 자, 그럼 얘를 뭐로 나타낼 수 있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45로 한 다음에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뭐가 되죠? 20분의 9가 되겠죠. 자, 이거 100분율 나타내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죠? 100만 곱하면 되니까 100분율은 뭐가 되는 거죠? 45%가 되는 거죠. 자, 기하분수 8분의 3입니다. 8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죠? 0.37로 좋았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나타내면 37.5%가 되겠죠. 여기다가 두 자리만 가면 되니까. 두 자리만 가면 되겠죠? 100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0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100만 곱해주면 된다. 비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어진 비율만큼 그림에서 각각 캐치를 하시오. 40%면 여기 오른쪽은 몇 칸이냐 지금? 40%를 칠하라는데 오른쪽 몇 칸이죠? 그 네모난 칸은? 5칸 중에서 40%니까 100분의 40을 곱해주면 되겠죠. 칠해야 될 거. 그죠? 100을 전체로 본 거니까 2하고 5가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2칸이 나오겠고. 자, 오른쪽엔 몇 칸 나눠진 거야 이거? 16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15개예요? 그래? 15개면 15개라고 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정확하게. 15개네? 15개네요. 그럼 전체가 15로 보고 15 중에서 100분의 40만큼의 비율로 칠하면 되겠죠. 100분의 40 하면 또 이게 5분의 2니까 약분되면 3이 되고 3이 6, 6칸을 칠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분율의 비율을 곱해주면 몇 칸을 칠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친구도 있겠죠.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를 알아 먹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아니면 못 알아먹잖아? 그럼 애들 다 이해하고 있는데 혼자만 이해 못하는 약간 찐따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공부를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애들이.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아까 친구들이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서 막 신나했지만 뭐 얼굴은 잘생겼어. 근데 만나니까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건 뭐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그래요. 연예인이 약간 나와서 이제 잘생긴 연예인을 막 나왔는데 가서 이제 대화를 했어. 말이 안 통해요. 아는 게 없어요.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대화가 통하잖아.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이게 조금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좀 힘들 수 있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여자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날 때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지 그래도 뭘 하겠죠? 잘생기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으면, 뭐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잘생기기만 하면 잘 살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연예인 커플 중에서 잘생기고 잘 예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혼할 일이 없겠죠. 잘생기고 예쁘기만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혼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이혼을 하고, 문제가 생기죠.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면 이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4번 한번 봅시다.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지호를 위해서. 어느 야구 선수는 200타수 중에서 안타를 56개를 쳤습니다. 200개 중에 56개를 쳤대. 엄청난 타자예요. 곧바로 스카우트 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잘 치고 있죠? 자, 얘는 대충 100번 중에 28번 정도 치는 거죠. 타율을 소수로 나타내시고, 그럼 소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8이니까 0.28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하의 8푼이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기본은 치는 거죠. 보통 4만 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4만 넘는 그런 애들이. 한번 치는 게 1, 2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한 타석에 들어놨지. 그 중에서 10번을 들었으면 3번을 친다. 10번 중에 3번 치면 그 사마의 타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10번 중에서 3번을 안타를 치면. 그러니까 7번은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0번 중에 3번만 나가도 잘 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도 안타를 못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30점짜리죠. 100점 만점에 30점인데 이 30점도 잘한다는 거예요. 야구에서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왜냐 30점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비교점이 좀 다르긴 하죠. 야, 그러면 150 타수 중에서는 얼마만큼 치냐? 그럼 150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100분의 28을 곱해주면 되겠죠. 비율이니까 뭐 2하고 3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14가 되니까 몇 번 치게 되냐면 42안타를 치겠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150번의 타석이 드러나면 10회에서 42번 정도 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50번을 쳐 사람이?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진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냥 150 타석을 섰을 때 몇 번 치자 붙는 거지. 야, 한글 좀 읽어 좀. 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을 좀 다룰게요. 그럼 확률은 뭐냐? 확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언제 많이 쓰죠? 우리 친구들과 이제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확률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게임할 때. 뭐 게임할 때도 나오겠죠. 그럼 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카드를 보면 내가 이 카드가 나올 확률이 1%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뭔 얘기죠? 100번 뽑으면 몇 번 나올 만하다? 한 번 나올 만하다. 그게 1%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카드 같은 거 보면 막 0.1%, 막 0.01% 나오는 거 있죠. 0.1%는 몇 번 뽑았을 때 한 번 나오는 거냐, 태겸아? 0.1%는 100번. 아니, 0.1%가 왜 100번입니까? 1%가 100번 중에 한 번이잖아. 100분의 1이니까. 0.1%면 1000번 뽑았을 때 한 번 나온다. 0.1%는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0.1%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난 나올 것이다. 헛된 기대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객관식 문제가 나왔어. 오지선다형입니다. 찍어봤을 때 맞을 확률은 몇 프로죠? 5분의 1이겠죠. 5분의 1%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지금? 진짜. 자, 5문제 중에 한 문제 찍어서 맞으면 5분의 1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죠. 여기다 100을 곱하게 되면 100분율로 바뀌면서 나오겠죠. 이런 게 확률이에요. 뭐 동전을 던져요. 내가 동전을 던지면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주사위 던져요. 우리 보통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주사위 몇 개 던지죠? 게임할 때? 보통 2개 많이 던지죠. 부루마블 같은 거 할 때 이제 주사위 2개 많이 던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주사위 2개 던지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확률들도
알고 보면 어떤 식인 거야? B야. 확률도 뭐다? B인 거야. 몇 번 정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거죠. 야, 너가 서울대 갈 확률은 0.01%야. 이런 얘기는 거의 갈 수가 없다는 얘기다. 거의 0.01%야 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대충 몇 프로 정도면 좋은 대학교를 갈까요? 1% 상위 1%. 상위 보통 여러분들 이름을 딱 들었다마자 알 수 있는 대학교들은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0.5% 미매 안에 들어야 되겠고 성신여대 최소 알아요. 최소 0.5%. 뭐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아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건 최소 1%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만 이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전교생이 만약에 100명이 있었다. 그럼 뭐 전교 1등이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대부분 보면, 뭐 슬픈 이야기지만, 한 전교생의 한 70%? 전교생의 70%는 대학을 가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30% 안에 서울도 일단은 수도권 정도까지는 30% 안에 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한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지금 내 반에 25명이 있는데 일단 최소 4등 안에는 들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좀 반에서 최소. 얘 뒤에서 4등이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다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6년 뒤에는 다 헤어질 것이다. 왜 헤어지냐면 다 멀리 가요. 대학교를. 대학교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19단계도 음. 더 지금 그리고 참고로 생각보다 신능으로 요즘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능을 대부분 다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공부를 안 시켜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중앙문서 안 보고 김말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시켜서 안 가려고 하는데 몰아서 이제 열심히 놀고 있죠. 거기 열심히 놀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학교가 너무 노니까 여러분 신는 중에서 전교 1등하면 김말고사 어렵. 모르겠어요. 뭐 잘 갈 수도 있었을 거라면 바람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 놀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 좋은 중고등학교를 가는 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좋은 대학교를 갈 마음이 있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90페이지. 자, B의 관계를 수로 나타낸 것이 비율이다. 뭐 우리가 맨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한번 대표 문제 1번을 보면서 이 개념들 한번 적용을 슬슬 하면서 몇 개 하면 끝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자, 비율이 0.6이에요. 오 마이 갓. 비율이 0.6입니다. 그럼 기준량이 10일 때 몇 번 발생하는 거죠? 6번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10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 여기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뺐어. 양을 뺐더니 몇이다? 10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데, 너네 그럴 거면 떠들어서 앉죠. 왜 붙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거면 왜 붙어 있는 겁니까? 굳이.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0.6은 10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이때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되죠? 5분의 3입니다. 그럼 이제 봐봐. 이때 5분의 3일 때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이는 몇이 되는 거죠? 5에서 3을 빼면 되니까 2인 거죠. 이게 2인 거야. 이 차가 지금 5에서 3을 빼면 2잖아. 이게 10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 몇 배를 하면 나올까요? 5배를 하면 우리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량을 나눠주면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5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5배 하고 여기다 5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3에다가 각각 5배씩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25분의 15가 되면서 차이가 몇이 된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하는 B는 뭐가 되는 거죠? 15대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비율은 0.6이라고 줬는데 이 차이가 10이 되는 게 되게 많죠. 왜냐면 비율이 0.6이면 B는 봐봐 처음에 보면은 3대 5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돼요? 2 곱하면 뭐가 되죠? 각각 2 곱하면 6대 10도 되는 거고 또 3 곱하면 9대 15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10만큼 차이 나면 이게 처음에 2 차이 났으니까 여기다 뭐 곱해주면 된다? 5 곱해주면 이 10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이 차이가 10이 되려면 몇 배 해주는가에 따라서 요거 이제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5배 하게 되면 5, 3, 15, 5, 5, 25에서 답은 15대 25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1번을 빠르게 풀어보세요. 1-1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1-1번도 풀어보시고 1-4번도 풀어보세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나 본데? 어려워요. 풀어보겠어요. 아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 보니까 시온이가 떠드는 거 아니었어요? 1-4 다 시온이가 떠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4번 풀어요. 응. 그거 아니야? 얘 결정 안 했어요. 몰라요. 아니. 자, 비율이 4 빼기 1이니까 이게 2가 되려면 이게 얼마 곱해야 되죠? 2 곱하면 되죠, 이렇게? 2 곱하면 되니까 8, 6이니까 만족하는 B는 6대 8이 되겠죠? 2배 하면 나오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계산도 쉽잖아. 딱 2배 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6대 8. 근데 이제 1에 4번은 백분율 나왔네요. 잘 한번 해보세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25인 B의 비율이 37.5%다. 이걸 이제 풀어봐야죠, 여러분들이. 37.5%를 비율로 나타내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네? 10번 거야 이거. 1000분의 이게 375니까 1000분의 375니까 8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비율로 하면 37.5%가 1000분의 375니까 이게 8분의 3이에요. 이 차이가 지금 몇이냐면 8 빼기 3이니까 차이가 몇이 되는 거죠? 5였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차이가 8분의 3이니까 8 빼기 3은 5였죠? 이게 몇이 차이 나야 돼? 25가 나오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5. 그러면 여기도 5 곱하면 되죠. 5 다 곱해요. 5 곱하면 8호 40. 위에 곱하면 15. 40분의 15라는 거고 이 B의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합을 구하시오. 이번엔 얘하고 얘 뭐를 구하래? 합.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합을 구했으니까 40분의 15가 답이 아니라 40 더하기 15를 더해가지고 구하라는 거니까 55가 답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맞아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천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지금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했으면 베끼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머리는 장식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넓이에도 우리가 비와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잘 하시면 재밌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오른쪽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전체 넓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63분의 31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대표 문제 2번을 풀려면 첫 번째 전체 비율에 대한, 전체 넓이에 대한 색칠한 넓이. 쉬운가 보네. 다들. 이게 63분의 31이래요. 전체를 본 거죠? 그러면 이 색칠한 넓이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를 구하면 풀 수가 있냐면 전체 넓이를 구하게 되면
풀 수가 있죠. 전체 넓이는 쉽죠? 안 쉽나요? 쉽지 않을까요? 뭐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전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뭐 어려워요 이거? 아니요. 14 곱하기 9하면 뭐가 되는 거죠? 126. 126이 되는 거죠. 감사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만 곱하면 요 비율만 곱하면 전체 중에 31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색칠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색칠한 넓이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전체 넓이에다가 이 비율만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를 63으로 봤을 때 31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약분돼서 얼마가 되는 거죠? 62가 되는 거죠. 우리가 62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죠? 전체 넓이를 63으로 봤을 때 색칠한 넓이는 31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전체 넓이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색칠한 물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2-2번하고 2-4번을 지금 풀어봅시다. 2-2번과 2-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들은 숙제할 시간 좀 주던지 이제 끝낼 거예요, 오늘은. 2-2번과 2-4번은 한번 요 비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재밌게 신나게 그리고 뭐 밴드에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을 잘 못 알아들었다거나 좀 어려우면 다시 돌려보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다 머리가 다 다르고 고민하는 게 다 다르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고 아닌 친구도 있는데 수학은 이해될 때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수학이에요. 그냥 대충 암기하고 넘어가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망해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고민하지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전 수학적인 머리가 아닌가 봐요. 당연히 수학적인 머리가 아니지. 고민한 적이 없는데, 머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전체 넓이가 110입니다. 전체 넓이는 110이에요. 이건 당연하겠지만 가하고 나를 더한 넓이가 되겠죠? 가 플러스 나를 한 게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와 나의 비율이 3대 13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3대 13에서 전체는 뭐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13이 아니죠. 가하고 나의 비율을 줬잖아. 전체는 가, 나를 더한 거잖아. 16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비례식이 뭐랑 뭐랑 정확히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가와 나의 넓이를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뭐의 넓이를 줬다? 넓이를 준 게 아니라 가 플러스 나의 넓이를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110이라는 거는 가랑 나랑 더한 거니까 뭐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다니까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비율은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16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지금. 전체 비율은 16인 거고 그 중에서 가는 얼마를 차지하는 거죠? 3인 거죠.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비율은 3대 16인 거야. 왜냐면 이게 나를 지금 준 게 아니라 가 플러스 나를 준 거잖아. 가 플러스 나 더한 거에서 가는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실제 112에다가 13분의 3을 곱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 112는 가하고 나를 더한 거니까 16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16으로 써야 되는 거죠. 13분의 3을 곱할 수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더한 게 가 플러스 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분되면 뭐로 약분되니? 우리 7?
7로 약분 돼요? 네. 21. 7로 약분 되겠고 7, 4, 21 제곱센티미터가 이제 가의 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에요? 네, 왜 맞았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를 뭐로만 바꾸면 되죠? 16분의 13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16분의 13 나의 넓이를 구하였다면 비례 식으로. 자, 2-4번도 빨리 풀어보세요. 이게 전체랑 이게 비율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튀어요. 어떤 거랑 지금 비율이 맞춰져 온 건지를 잘 우리가 판단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넓이는 자, 요거는 뭐 조금 어렵나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기억, 리을, 미음의 넓이가 9일 때 기억, 리을, 디귿의 넓이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보지 않고 기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있어요. 평행합니다. 자,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억, 니은, 디귿과 기억, 디귿, 리을은 넓이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본다면,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유빈아?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근데 봐보세요. 이 기억, 니은, 디귿과 기억, 디귿, 리을은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동일하냐면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이게 높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도 얘가 높이고요. 기억, 디귿, 리을도 얘가 높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넓이비는 뭐에 좌우되냐면 밑변의 길이에 비해 좌우돼요. 왜냐면 나중에 똑같이 높이는 곱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비가 이게 3대 2였어. 그러면 이 넓이비도 몇 배가 되냐면 3대 2가 나온다는 거야. 왜 3대 2가 나오냐면 어차피 높이는 똑같이 곱해지니까. 같은 수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의 넓이는 이렇게 쓸게요. 한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3 곱하기 높이야. 높이 네모라고 할게. 얘도 똑같아. 기억, 디귿, 리을도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b는, 이 넓이 b는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옆에서 그대로 쓸게. 이 넓이 b를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그대로 쓰면 2분의 1 약분 될 거고 네모도 약분 되니까 넓이 b는 3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의 길이의 b가 어떤 b가 된다? 넓이 b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2-4번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2-4번에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높이가 같으면 넓이 b는 누구에 대해서 좌우가 된다? 밑변의 길이 비로 좌우가 된다라는 게 이게 원리예요. 높이가 똑같으면. 왜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 문제에다 이제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있어서 요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똑똑하다고 뭐 긁고 앉아있는데 다 알려줬는데 뭘 똑똑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알려줄 거 다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다고 그러죠? 자,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고 여기가 한쪽만 그린 거야. 기억, 리을, 미음,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요 삼각형이 여기에 지금 칠해져 있는 거야. 이거 칠해져 있는 거고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기억, 리을, 디귿 요 기억, 리을, 디귿 요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넓이가 지금 9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나 높이가 다 뭐로 똑같죠? 둘 다 뭐로 똑같죠, 유빈아? 미을, 리을로 높이가 똑같죠? 똑같죠? 자, 그 얘기는 봐봐. 여기 길이가 지금 3cm라고 했고 여기가 5cm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넓이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대 5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요쪽의 넓이는 뭐가 되겠냐, 우리 지호야? 이쪽 넓이 뭐가 되겠어? 3대 5니까. 이게 3인 게 9잖아. 3배가 됐죠? 여기도 몇 배 없네? 15. 이게 15라는 거야.
이쪽 넓이가.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지금 물어봤죠? 물어본 거는 기억, 리을, 디귿의 넓이니까 기억, 리을, 디귿의 넓이는 여기서 9하고 15를 더해서 24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된다는 거로 응용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구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들 뭐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이 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